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번에 돌파 후에 조정받고인데 앞전에 어차피 비트코인이 뭐 반등 줘봐야 올라갈 자리가 이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선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를 좀 따져보니까 도달했던 지점이 3일 전에 저가 기준에 대한 꼬리를 맞고 밀린 자리하고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기를.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바닥까지 보면 지금 이 공간에서 붕괴 이후에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가 하단부가 붕괴가 확정이 돼 버린다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코인이 비트하고 메이저 코인들이에요. 시총 10위권 이내에 있는 코인들과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더리움도 하락은 될 겁니다. 알트코인들도 하락을 될 거예요. 근데 얘네는 당장 망가지는 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간당간당하잖아요. 붕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뭐 모레든 붕괴 확정이 돼서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조치가 필요한 자리예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붕괴가 안 되고 다시 반등 나오면 뭐 다행이지만 그러면은 다시 앞전 첫 번째 여기와 두 번째 여기를 열어놓으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하단 쪽에 대한 무게가 가깝고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약반등 이후에 반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등이 거의 없어서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지금 시간대로 보니까 다시 또 반등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뭐 어떻게 움직여서 오후에 어떤 그림을 내주든지 간에 강세로 세게 올라와 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내용을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올라갈 자리가 이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갔던 폭에서 이거에 비하면 이제 상승폭을 좀 비하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위로 뚫어주면 다행인데 위로 못 뚫고 밑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심각한 사태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자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그 약한 코인부터 강한 코인이 있거든요. 비트는 지수 기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이제 지수 기준. 코인들이 뭐 몇 프로 빠진다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7% 빠지고 있어요. 자, 해외 기준입니다. 이더리움은 2.7%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은 2.3에서 2.5%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냥 평균적이에요. 그럼 지금 비트, 이더, 메이저 상위 코인들은 이렇게 밀리고 있구나. 근데 하나 이상합니다. 그 뭐가 이상하냐면 알트코인인데 알트 중에서도 중소형이 지금 몇 프로 빠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0.2%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야, 비트코인은 이제 안 좋다. 뭐 다시 또 위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알트가 또 빠질 수 있어요. 이번에 비트 붕괴되면 알트 안 빠지겠어요? 빠진단 말이에요. 오늘 그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한 3에서 5%대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에서 3%대가 제일 많아요. 알트 코인들이. 가벼운 코인들이 잘 안 밀리고 있다고요. 자, 이 증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 코인은 뭐 마이너스 5% 빠지고 막 4% 빠지고 3% 빠지는데 지수가 0.2%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이렇게 빠지는데 지수가 덜 빠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똑같아요. 비트가 1, 뭐 이더 메이저 코인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2배 이상씩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0.2가 빠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알트코인이 이렇게 밀리는데 갑자기 급등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인들이. 그러니까 지수 방어가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정받고 반격이 나온 상태였거든요. 여기에서 코인들은 조금 더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한번 올라가 줄 때 전체 복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 사이클의 지금 조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분기 시점을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알트를 팔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사실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뭐 물량이 털린 거, 뭐 마스크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과거에 뭐 가스 같은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UX 링크나 아무튼 물량 털려서 좀 빠진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좀 제외하고는 큰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알트 코인들은. 그래서 그냥 가져갈 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오늘 기준에서 1인치를 예로 들자면 1인치는 가벼운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1인치가 오늘 4%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수가 마이너스 0.2% 빠지고 있다 그랬죠? 거의 4배 차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코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뭐 비트, 이더, 뭐 메이저 코인에서 몇 프로 빠진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지수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타격을 받고 있는 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약세로 돌아가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그 업비트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업비트 상위권 한번 보실래요? 업비트에서 상위 라인을 보면 플러스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대부분이 중형이나 소형 코인들입니다. 대부분 소형 코인들이에요. 뭐 가스, 저스트, 뭐 블라스트, 뭐 이런 거, 시아 코인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을 보면은 플러스에서 보합, 그 밑에 마이너스로 적용됐을 때 마이너스 0. 몇에서 1이 대부분 다 중소형 코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장들 밀리는데 얘네만 방어 잘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확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기, 지금 시기 15%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가 뭐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깨져서 흐른다고 해도 일단 중소형 코인들은 좋게 봐야 되고, 대형 코인이나 메이저 코인들, 시총 라인에 있는 코인들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타격받을 수 있거든요. 심하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이 깨져버리면 저번에 얘기했었던 10만 달러가 금방 와요. 그래서 무조건 안 깨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응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일로 잡았다. 일로 잡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 깨지면 나는 일로 붙겠다는 거예요. 하방으로 붙든지 아니면은 현물 쪽에서는 뭐 정리를 좀 한다든지 비중 축소하든지 그런 대응이 필요한 거고 상단이 하단이 이제 깨지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또 이렇게 반등을 준다 그러면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아니면 여기 또 자리에 붙었으니까 신규 매수로 접근했다가 이탈되는 즉시 바로 손절하든지 이렇게 대응의 영역이지 뭐 하나 정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타입인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신에 중소형들 코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아직도. 좋게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밀려도 거의 타격이 없다. 그만한 조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에 대한 전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순번이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였는데 비트 먼저 움직여서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더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메이저 코인들 갔잖아요. 시총 하위권 하위 코인들은 어떻게 이제 방어해주면서 반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뭔 얘기하냐면 순환되고 있다. 돈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왜? 이 상태에서 지금 돈이 만약에 안 돈다 그러면 테더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전체 시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야 돼. 누구한테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테더 쪽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이 테더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수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얘네도 그냥 하락이에요.
근데 이쪽에 수급이 없어요. 얘 수급 없어 지금. 이더 수급 없어. 메이저 없어. 남아있는 게 중소형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오고 있는 그 코인 중에서 보면은 네오 코인도 이제 조금씩 반등을 주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뭐 네오 코인, 그 다음에 퀀텀, 시아 코인, 온톨로지 가스 진짜 다 가벼운 코인들이에요. 이런 코인들이 지금 3%, 뭐 4%, 8%, 10%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증상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동안에 아무 느낌 없었던 퀀텀하고 네오가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왜 갑자기 상위권에 올라와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관계 사이 속에서 나는 어떤 방향을 결정할 것이냐 꼭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